숫자리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칠수입니다. 자, 부산시의 예산 모두 시민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 일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예산 추적군 빅벙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볼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 예산 추적군들도 기존 추적군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숙 추적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창수 추적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군 모시고 오늘도 날카롭고 꼼꼼하게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요즘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라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미리 하시는 거예요? 이따 할 게 없는 죄송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왜 표정이 안 좋으세요? 오늘 소전이 많지. 그렇죠. 이따가 이렇게 해야 가야 돼요.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죄송합니다. 궁금하고 막 그런데 못 들었어요. 네. 예, 예. 삐처리.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삐쳐나는 게 좋겠네. 역시나 두 분은 역시 그 기존 추적꾼들이시기 때문에 여유가 넘치시고 오늘 또한 잘해주실 거죠? 자, 그리고 새로운 예산 감시위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산 추적에는 뭐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분인데요.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사무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수정입니다. 예. 역시나 오늘 뭐 얘기가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 뭐 원래 좀 표정이 좀 심각한 편이에요. 원래 또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또 참고가 또 됩니다. 진행이 그죠? 자, 사무국장님. 많은 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시민센터가 어떤 곳인지를 우선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위에 쓰레기가 참 많은데 그런 쓰레기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재사용, 재활용을 활성화해서 우리 부산이 자원순환형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에 정말 딱 맞는 분 모시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뭐 당연히 관심이 많으시겠죠? 오늘 주제 자체는 좀 이제 그 얘기하고 좀 다르게 좀 무겁잖아요. 네. 저희 하는 일이 그거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정도 약간 무서우신가요? 뭐 어두운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맞습니다.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우리 예산감시위원회 큰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예산 공개해 주세요. 아이고, 금액이 큽니다. 오늘 빅벙커 예산이 1,200억 원이에요. 오늘도 역시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힌트를 한번 들어볼 텐데 하실래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힌트예요. 힌트 일단 드릴게요. 네. 뭐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신 건 아니죠? 네. 이런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른 것들은 얻을 때마다 돈이 늘어나는데 네. 버릴 때마다 돈이 늘어나요. 야, 이게 진짜. 의원님, 네, 저 낮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별로 안 사.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사무국장님. 옮겨야 됩니다. 옮기지 않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예. 소장님, 사무국장님께 들어볼수록 이 의원님이 이렇게 꾸겨서 던진 거는 다시 할까요? 아니, 그냥 딱 별로예요. 고맙습니다. 자, 알듯 말듯 한데 말이죠. 네. 과연 이 얘기까지 듣고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이 맞는지 오늘의 예산 뭔지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의 임금 착취를 규탄하며 자치단체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치단체와 맺은 용역 계약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3년간 13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만 구청이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 말 그대로 쓰레기법입니다. 그게 무성보다 더하죠. 우리 무성은 옛날에 그래도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줬지 않습니까?
예산 1,200억 원의 정체는 바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각 구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업체들에게 지불하고 있었는지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세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대행 업체란 말을 조금 전에 쓰셨습니다. 네네. 예, 근데 사실은 이건 민간 유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대행 업체입니다. 대행.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대행 업체는 행정 업무를 대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휘와 감독을 가지고 이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제대로 돼가고 있지 않는 부분을 이 시간에 심각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겠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소장님 아까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사실 소장님이랑 같이 만나서 왔는데 이거 지금 카메라 잡히나요? 이거 지금 하나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오셨어요. 네. 뭐 글씨도 못 알아보겠네요. 준비 오늘 진짜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격분해 계시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뭐 안 된다,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지방재정에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상하수도, 쓰레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좀 조절을 못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 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나마 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짚어야 될 시점인 것 같긴 하네요. 부산만 하더라도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가 3,300톤이 넘죠. 하루에. 매일매일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수집해서 운반을 해야 되니까 예. 그만큼 많은 양이 나오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이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이지 않고 엉뚱하게 쓰이게 된다면 더 많은 금액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렇죠.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닌 부분도 존재하더라고요. 이제 네, 살펴보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시나 구군에 직접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는 줄 알았거든요. 대행업체 다 대행을 하는 거네요. 이거는 네. 잘 모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16개 구군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된 대행 업체가 현재 38개가 있습니다. 38개 네. 업체. 그럼 38개 업체에 1년 동안 1,200억 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각 구군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요. 네네. 문제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이잖아요. 네. 민간 위탁도 아니고 대행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하는 방식은 지역 도급제로 이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도급제요? 네. 얘기만 들어서 잘 감이 안 오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에 이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네. 얼마 정도의 돈이 든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1년에 그걸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 업체들을 쭉 보면 보통 구에 2개 내지 4개가 있거든요, 업체가. 그러면 2개가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지역은 A 업체가, 네. 이 지역은 B 업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운대구면 네. 무슨 동은 A 업체가 하는 거고 이 나머지 도구들은 B 업체가 지정하는 거예요. 지역을 나누어서 나누어서. 거기 1년 동안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년 1,200억 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일단은 잘 쓰이고 있는지는 당연히 살펴봐야 될 텐데. 근데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해 금정구의 한 대행업체 대표가 대표의 비리가 밝혀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대표가 일하지도 않은 자신의 지인과 누나, 형, 딸들 이런 분들을 환경 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요. 1억 2천만 원을 횡령하는 그리고 또한 직원들한테 급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는 것처럼 막상 주지도 않으면서 주는 것처럼 꾸며서 8억 5천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을 한 거죠. 지금 아이고. 횡령입니다. 이거. 예. 이게 꽤 큰 건인데요. 네. 자, 지난해 10월 금정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을 체결한 청소 대행업체 대표들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를 그랬는지 빅벙커가 직접 대행업체 직원들을 만나봤습니다. 보시죠. 오늘 같은 날은 쓰레기 2번, 음식물 2번. 그래 잡으면 한 2시간씩 잡아도 8시간. 시간이 삽니다.
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8년 전에 근무를 할 때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8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7명밖에 없어. 아 그래 뭐 사람이 들어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돌아간다는 회사 내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도 주지도 않았지만도 전무 마누라, 딸, 상무 마누라, 부장 마누라, 사장 아들 이 사람들이 7, 8명이 저희들 월급 받아간 금액입니다. 그거는. 차가 막 달려보면은 우리 문 잘못 열어보면 큰가 보면 지금 괜찮습니다. 새벽에 한번 보시면 압니다. 진짜 새벽으로는 운입니다, 운. 막 그 사람이 우리를 잘 피해가면 우리 하루는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잘못되면은 우리가 뭐 크게 다치는 기고. 차가 워낙 세게 달리는 거죠. 많이 사고 나고 돌아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청소 노동 하시는 분들이 사망 사고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야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그래서 되죠. 올해부터 이른 아침으로 이걸 바꿔서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네요. 그 물팀이다. 회사에서 30주년이라고 1년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사람은 2돈 주고 10년 이하는 1돈 반 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받을 때는 노동자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참 사장님 고맙고 참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거기 실 알고 보니까 우리 임금을 착복해가지고 그거를 생색내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저는 그런 거는 완전히 파괴시켜야 되고 구청에서는 실제 계약 해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금을 착복하는데 그거를 계약 해지를 안 한다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가 그게 좋습니다. 밤이라서 그렇지 낮에 같으면 벚꽃이 뭐 어마어마하고 아버님은 꽃길만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수는 꽃인데 사람은 꽃이 아니고 가시밭길만 가야 되니까. 네, 영상 이렇게 보는데 그냥 뭐 착잡하네요. 네. 네. 뭐 뒤늦게나마 이거라도 밝혀진 게 다행이긴 한데 7년 동안 이렇게 횡령을 했는데도 몰랐다는 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거는 딱 보면은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겨줬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대행을 줬기 때문에 네. 관리 감독을 해야 네. 될 권한을 가진 구의 공무원이 이 밤에 잠 안 자고 이거 나가서 이거 매일 이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고 있고 또 안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로 판결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의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동종. 네. 근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마저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 매우 심각한 어떤 배짱인 것 같아, 배짱. 예. 우리 아니면 어떻게 쓰레기 치겠냐는 배짱 같아. 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권한을 안 만드는 거죠. 조례도 없고 계약서에도 없고. 행사할 수 있으나 만들지 않는다? 예, 아니 권한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버리면 우리 권한이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다음 권한이 있더라도 만들었더라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예. 권한을 안 쓰는 거죠. 감도 안 하는 거죠. 대행이라는 말 안에는 자동으로 원래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되지 아니요,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동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행에 대한 게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예. 민간 위탁과 대행의 부분을 네. 명시를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자기들이 직무유기예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돈이 다 부산 시민들의 세금이고요. 자, 그렇다면 구청에서 실제 일하는 분과 업체에서 제시한 명단을 비교한다거나 사실 뭐 월급 명세서를 비교한다거나 실사만 한번 확 나가도 대본에 들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안 합니까? 밤에 잠 안 자고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하루 이제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답답하잖아요. 이게 하루에 갖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아, 불시에 몇 간다고 번을 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불시에 간다고 하면 그 하루가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답답합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체에서 계약금을 주는 이 돈을 주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추종 사무국장께서 현재 북구에 원가 계산 용역 심사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기준은 어떻습니까? 근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획을 위한 뭐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원가 지금. 계산 네, 그 산정하는 방법 규정이 있어요. 네네. 도시로 정해놓고 규정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아, 그걸 그 또 업체들이 계산하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죠. 그럼 저희는 가서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적절하게 다 채워져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액수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뭐 금정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총합 한 80억 정도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네. 거기서 완전 계약을 합니다. 업체가 대행 업체들하고 일단 95% 내외에서 계약을 해서 그걸 지급하게 되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예산을 받아서 직접 농업이라든지 간접 농업이 그리고 이윤 뭐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원가 예. 산정 결과표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예. 거의 모든 비용을 다 줍니다. 기름값에 뭐 차량 보험료에 전력비까지 해가지고 없는 게 없이 다 주네요. 예, 보시면 이 항목만 딱 보신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 업체들이 대응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 소요되는 경비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인 거 보시면 이윤 보시면 9.5%거든요. 예. 모든 걸 다 계산해 주는데 특히 감가상각비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차량의 장비가 이제 노화됐을 때 그걸 나중에 바꿔야 되는데 네네. 감가상각을 해주면 나중에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이윤율도 9.5%까지 보장을 합니다. 이윤은 이윤대로 또 9.5%. 그렇죠. 모든 것을 예. 주면서 보장해 이게 주는 간접 거죠. 농업위에 일반 관리비까지 있고 이윤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게 다 예. 보장을 해주는 거죠. 예. 혹시 이것에 그 경영진 측의 월급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나? 거기 일반 관리비 보시면 뭐 총무 회계하시는 분이라든지 부장님, 그 사장님 있잖아요. 예. 그분들 월급도 들어가 예,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이윤은 관리비. 뭡니까? 이윤은 그 업체의 이윤인 거죠. 그 업체 이윤 누가 가져갑니까? 그 업체 대표님께서 대표는 사장님이 또 가져가시죠. 사장님은 월급 있잖아요. 있는데 그 일반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이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그나마 네. 지금 1,200억은 그나마 이게 구 예산서에 잡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잡히지 않는 알파 플러스 알파 블랙박스와 같은 존재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는 오늘 현재 뭐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뭐 자료를 갖고 오신 건 아니죠? 예, 좀 이따가 뒤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따가? 네, 블랙박스. 역시 알겠습니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 농업이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까 가면 보시겠지만 수집 운반하시는 분들 말고 네. 또 차량 뭐 정비도 해야 되고 세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 감독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접 수집 운반하지 않지만 필요한 인력들 네네. 여기에 대한 오비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수집 운반하신 분은 딱 수집 운반만 하고 나머지 분들이 그런 준비를 다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도 다 항목에 책정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간접 농업이라는 부분도 사실 조금 위험한 구석이 있네요. 있죠. 그 이리저리 하기 쉽네요. 예, 그 채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차량 정비, 그냥 수집을 하시는 분들도 차량 정비하는 거예요. 뭐 네. 세차, 또 그분들은 할 수도 있죠. 네. 일 끝나고 힘든데 또 그거 네.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그걸 할 그게 없는데. 그런데 그 항목은 올려서 돈을 받고. 예, 간접농업비는 따로 이제 그것도 무려 받게 4억이나 되네요. 그리고 예, 예. 아, 4억이나 돼요. 다 하고 이윤이 9.6%고. 예. 이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산을 한 방식에 대해서는 진짜 분명히 원가 계산할 때 분명히 다 계산이 되는데 예. 문제는 예산이라는 거죠. 결산을 봐야 되는데 어. 진짜 거기 썼느냐. 그렇죠. 결산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예. 이제 안 한다는 거고요. 아.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이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차량이에요. 네. 차량이 지금 민간위탁 그 규정에 의하면 6년은 최소한 이제 감가상각을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2년을 쓰면 차한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게 뭐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5년마다 나옵니다. 차 한 대까지. 다른 아, 지역은 그래요? 예. 그런 걸로 사실 인건비보 더 많이 이제 빼가기도 하는 그런 거로 부분에서. 있습니다. 네. 예. 또 그때 이제 차도 사주고 네. 또 거기에 따르는 지원, 부수적인 모든 이런 지원비가 또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수요 관련이라든지 예, 뭐 그런 예, 예. 차량 보험료까지, 예. 예, 세금까지.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저임금 이제 그러니까 저임금의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지금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아닙니까? 업자 측에서는. 그런데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낙찰이 되고 또 다시 계약이 되고 이어지고 그러네요. 아, 좋은 표현이네요. 황금알을 낳는 거. 예. 그거 적으세요. 쓰셔도 됩니다. 저도 남한테 들은 거예요. 자.
자, 지금 이 빅벙커 보고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참 놀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화도 나실 것 같고요. 근데 이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업체의 또 다른 문제 과연 무엇인지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주차권을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복지 후생적으로 15개씩 품목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게 있는데 식대비, 안전화, 장갑, 수건, 그다음 모자 이런 게 별도적으로 있는데 하다못해 식대비도 이제 7,000원 정도 지급이 되는 품목이 있는데 이 70명에 대해서 한 달에 이제 사장이 챙기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고 1년이면 식대비로만 몇천만 원을 지금 가져가시고 있고 하다못해 옆에 계신 이 형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전화를 지급을 해달라고 구청에 담당직원들 문의를 했으나 10개월째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불이하게 사고를 당하셔갖고 인대가 지금 4개가 파열된 상태고. 대신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게 좀 있나요? 왜 시정을 하겠다는데 시정을 한 개도 안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화부터 시작해갖고 다 시정하겠다 했는데 지금 10개월 동안 단 한 개도 지급이 안 되는 거에서 왜 안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016년 9월 21일) 날 저희 구에 이제 처음으로 조례 명시가 됐습니다. 하고 2016년 계약서부터 직접 농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거기 부당하게 집행됐을 때는 행재정적 조치를 가하겠다는 그런. 2016년도 이전에는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말로만 제가 보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벌칙이나 페널티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겁니다. 복리후생비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안전화 지급하고 이제 장갑. 근데 이 안전화는 저희들이 이제 지급해놨고 구두로도 경고하고 몇 번 했었어요. 관리 감독 대상도 아닌데 권고를 하지. 이 사람들한테 업체에다가 이제 어차피 계약은 우리가 하니까 어느 정도 뭐 갑의 그 공공기관의 갑질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복리후생비 쪽으로 3천만 원이 지급돼 보는데 이대로 지급을 하라고 우리가 안전화 몇 클레 그 장갑 12클레 뭐 항상 넘어서가 있다 말입니다. 계약됐던 그 원가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현재로는 확인을 할 수 없죠. 좀 그게 적게 지출한 것도 있고 작년. 올해 거는 하고 작년 재작년. 근데 그거는 작년 지금 정산 중이죠. 3월까지 회사에서 재작년. 정산으로. 재작년에는 한 군데는 제가 보기에 네. 그때 얼추 그거를 뭐 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넘어섰고 한 군데는 그게 한 90몇 % 정도 수준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대도 계속 안 줬고 피복도 제대로 지급 안 한다. 그러면 총액이 비슷하다면 그 외에 뭔가가 더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뭔가가 뭔가요? 근데 그게 좀 이해하실죠? 일단 제가 듣기로는 회식 여기 있어요. 정수기, 물면 정수기 커피 비치하고 근데 그거를 운행비로 잡았던 거예요? 예, 그 필이 뭐지 생각하시는 그거는 관리비, 운영비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운행비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답답한데. 미진사. 완전히 착취하는 거잖아요. 착취, 그게 노동 뭐야, 착취. 도대체. 갑자기 몰랐다. 유령직을 채용해야지 해서 3년 동안만 문제 생겼던 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은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의심은 되지만 네, 뭐 증거가 증거나 뭐 없으니. 이런 걸 그 전에는 대충 이렇게 주먹구기 행정이었지. 이거는 그러니까. 직접 농업이다. 이거는 뭐다 꼭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었다. 그게 이 지침이 나오면서 이제 그 말이 나오기 시작. 국민들이 보위원회한테 들어가면 그겁니다. 이 지침이 아마. 네, 보는 내내 또 이번에도 역시 또 착잡하고 좀 화도 나고요. 예, 저희들이 그 VCR을 보는 장면에서의 오디오는 뭐 방송되지 않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나고 굉장히 참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뭐 그랬었는데요. 자, 2018년도에 금정구청 이 두 대행 업체에 지급한 돈만 무려 80억 원이 됩니다. 근데 금정구청 입장에서는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뭐 아까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공공기관의 갑질일 수 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해요. 세 분 아까 VCR 볼 때 굉장히
격하서 그대로 해주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갑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이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그 돈을 이제 만약에 소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세금을 저희 그 관리를 위탁받은 돈들이잖아요. 더욱 깐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지금. 혹시 이 본인들이 자기 주객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2017년부터 아예 계약 방식도 바꾸고 네네. 임금을 정산하고 이제 회수하는 이런 네. 것까지 다 계약서에 명문화시키고 예. 그리고 매년 실적 평가를 해가지고 그 청소 업체들끼리 그 경쟁도 시키고 아주 그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건 갑질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의무죠. 그 시민을 대신하는 어떤 기관으로서 더욱 더 깐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아까 얘기한 그 표현이 좀 제가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잘못됐을 때 토해낼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수 규정. 예, 그 얘기를 제가 좀 방송 전에 좀 들었는데요. 굉장히 속 시원하더군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뭐랄까요? 벤치마킹을 해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전에 이 내용을 들으면서 화가 나는 게 어떻게 공무에 계신 분이 이런 회피성 발언을 하는지 아니 최소한 그 갑질과 그 권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조차도 이 뭐 관리 감독에 대한 이런 그 내용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이런 분이 어떻게 공무원이 되셨는지 저는 그거부터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보면 부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죄다 이런 이제 그럼요. 개념이 있는 죄지요. 것처럼. 직무유기죠 분명히. 우리 사무국장님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복리후생비 얘기 아까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일하는 분들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근데 금종구청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 총액이 맞으니 제대로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대목 되게 화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총액이 맞다고 지급된 게 아니죠. 복리후생비 어디 써라는 게 문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급식비, 하루에 식사하는 급식비 하루에 7,000원 정도. 그다음에 예방접종비, 그다음 피복비가 있거든요. 피복비도 예를 들어서 춘추복, 하의, 안전하는 1년에 2번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장갑 월 15회. 장갑 월 15회,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수건 이런 것들도 월 2회 지급하도록 다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여기다 돈을 쓰라고 그 항목을 정해서 돈을 계산해 줬는데 딴 데 써가지고 그거 해놓고는 그게 총액이 맞다 이러면 썼다 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관리감독 아니고 이거 아이고. 저도 이거 VCR 보면서 되게 화가 많이 난 게 이게 또 어떤 거냐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한테 네가 군복사 입고 네가 군화 사갖고 네가 전쟁터 나가라 딱 그거예요. 이런 초강력 빨대가 없네 내가 보니까. 그래놓고 총 지금 뭐랄까 군수물자를 사기로 한 금액은 다 집행이 됐는데 맞는 것 같은데. 군인은 이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가 다 사 입고 나가갖고 지가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자기가. 실제로 지급을 안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돈 주고 사서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안전하게 가셔야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저도 그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은 저 진행자로서 그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지가 이렇게 난리야 뭐 이렇게 보일까봐 항상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감정적이 되는데요. 보면서 왜 그럴까요?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커피비라는 표현을 저는 처음 들어봐요. 커피비나 회식비 이런 게 복리후생비에 원래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복리후생비 쓰도록 돼 있는 항목 중에 커피비나 회식비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올려서 썼다라고. 자기들은 그게 복리후생비라고 생각을 하고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액은 맞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규정에는 복리후생비를 어디에 써라라고 다 일일이 다 규정을 다 해줬는데. 이것도 관리 감독 안 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도. 복리후생비라는 게 원래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돈이나 물건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면 이게 이제 규정이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총 본인이 급여로 받게 되는 어떤 그 가처분 소득 중에서 그 쓰임을 좀 줄여줌으로써 지금 총 급여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어요. 광의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 다 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다 해서 총액만 맞으면 또 구청에서는 뭐 잘 쓴 것 같은데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조.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많은 시민들 한번 보시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멘트 봐봐. 구청 갑니다. 저희들은 몰랐죠. 말이 돼요, 이게.